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상철이 보니까 굉장히 뻔뻔하더라고요. 미안한 것도 없고, 그리고 본인은 약간 후회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 그냥 여전히 옥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해 보입니다. 그리고 영자를 너무나 호구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영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마음 먹고 잘해주고 꼬시면은 언제든지 나한테 넘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철이 옥순하고의 데이트, 본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데이트를 하고 온 건데, 그래서 막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내가 이제 고백만 하면은 옥순은 나한테 넘어온다. 그래가지고 데이트 갔다 오자마자 신이 나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무려 3장이나 편지를 썼어요.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뭐 별게 없어요. 그냥 옥수님이 좋다. 처음 본 순간부터 옥수님이 좋았고 지금도 여전히 떨리고 옥수님이 좋다. 막 날아가는 글씨에 그렇게 쓰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뻔한 결과인데 본인만 모르고 저렇게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좀 그렇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본인이 상황 파악도 못하고 영자에 대한 거는 미안한 마음도 없고 이기적인 거죠. 이제 본인의 감정, 옥순에 대한 감정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영자에 대한 배려 따위는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만 주구장창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영자가 좋게 받아줘서 좀 유머스럽게 받아줘서 그렇지, 그리고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철이 영자를 더 우습게 보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철이 옥순을 불러내서 자기가 쓴 편지하고 비타민 이런 것들을 건네주죠. 건네주지만 이제 옥순이 정리를 합니다. 상철을. 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읽어보고 싶지도 않았을 거고 정리를 하고 싶지 않았을 테지만 영수하고의 데이트에서 영수가 했었던 말들 언제 정리할 거냐고 말해줄 거냐고, 그래서 본인은 하기 싫었던 그 정리를 결국은 하게 됩니다. 굉장히 낙담을 해요. 그래서 저 모습을 보고 상철이 얼마나 옥순을 좋아했는지, 옥순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지 좀 알 수가 있었고, 자, 그렇게 옥순과 상철의 관계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저 장면 이전에 상철하고 영자의 데이트가 있었죠. 자, 상철은 이미 옥순하고 데이트에서 희망을 받고 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한껏 부풀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영자에 대해서는 딱 보니까 정리를 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옥순에 대한 확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상철이 옥순하고 데이트를 하고 와서 나는 이제 옥순으로 직진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본인도. 그래서 이제 영자하고의 데이트는 아마도 옥순 얘기는 최대한 하지 않고 영자하고의 얘기만 하면서 계속해서 어장 안에 넣어두려고 했었던 그런 걸로 보였습니다. 좀 뻔뻔하죠 사실은. 본인의 마음이 저 정도 됐고 그리고 영자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사실 옥순하고 데이트를 갔다 와서 한껏 부푼 마음에 설레이고 있었다면은 영자는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혀 정리할 생각이 없어 보이죠. 뭐 영자의 눈치를 보고는 있지만은 그거는 본인이 한 짓이 있고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어느 정도 좀 민구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미안해 하는 척, 좀 안쓰러운 척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뿐이지, 영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떤 감정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미안한 감정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고,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영자와의 그 애매한 관계, 계속해서 영자가 나를 좋아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 영자가 좀 말이 없잖아요. 조용하게 가고 있고, 그리고 상철은 어떻게든 그 모습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해요. 말도 하고 뭐 차 얘기도 하고 자동차 오디오 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이 뭘까? 뭐지? 이러면서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저거는 미안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분위기를 평소 분위기대로 좋은 분위기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영자에 대한 배려, 영자에 대한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불편하니까 본인이 편해지고 싶어서 저런 행동들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인터뷰에서도 상철이 영자가 이전의 모습하고는 너무 달랐고 너무 불편했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실망한 그 표정을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다. 결국은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것도 본인이 알고 있을 테고 저거를 풀어줄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영자한테 마음을 돌리는 거. 알면서도 저런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죠. 당연히 불편합니다. 저 상황은 누구라도 불편할 거고 불편해야 되고. 그런데 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상철의 데이트가 궁금한 거죠. 옥순하고 데이트를 갔다 와서 어땠을까? 옥순이 정리를 했을까?
왜냐면은 영자는 다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분명히 옥순은 영수를 좋아한다고 했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날이고 옥순도 정리를 했어야 된다라고 영자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옥순을 뭐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옥순도 똑같이 비난을 받아야 돼요. 영자 입장에서. 영자가 이제 물어봐요. 옥순과의 데이트 마음이 어떻게 됐냐. 상철 입장에서는 가장 마주하기 싫은, 가장 대답하기 싫은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옥순에 대한 이야기. 본인은 옥순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기는커녕 훨씬 더 옥순이 좋아졌거든요. 지금 머릿속, 마음속 온통 옥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그냥 뭐 대화해봤는데 취향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했고 영자의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딱 느낌이 온 거죠. 영자가 봤을 때는 얘가 옥순한테 확 넘어갔구나. 옥순이 정리를 안 했구나. 정리를 안 해준 옥순도 원망스러웠을 거고, 거기에 진짜 본인이 좋아서 옥순이 그랬다고 생각하는 상철도 미련해 보였을 거고 한심해 보였을 겁니다. 그래도 영자는 아직까지 상철을 포기를 못한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상철을 잡고 싶다. 그래서 지금 마음을 계속해서 물어봐요. 상철이 자기는 지금 머리가 복잡하다. 그런데 계속해서 영자는 옥순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옥순과의 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철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답을 피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소중한 시간이니까 영자님한테 집중하고 싶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죠. 저 얘기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영자 너를 어장 속에 넣겠다. 아직은 네가 빠져나갈 때가 아니다. 내가 옥순하고의 관계가 100%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잘 되면은 그때 너는 내 어장에서 빠져나가도 된다. 그때 빠져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옥순하고 혹시라도 안 된다면은 그때 너한테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영자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안 하려고 하는 상철의 모습이 굉장히 짜쳐 보인다라는 거죠. 자, 본인의 마음이 지금 옥순한테 거의 기울어져 있어요. 옥순하고 영자 과연 몇 대 몇일까? 마음의 크기가. 아마 영자는 제가 봤을 때 없어요. 그냥 어장입니다. 어장. 내가 옥순한테 차였을 때 그때 내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내가 옥순하고 잘 된다면은 미련도 안 남을, 일의 미련도 안 남을 그런 사람이고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둘의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저기서 상철은 확실하게 정리를 했어야 돼요. 옥순하고 지금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잘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본인의 마음이 영자한테 전혀 없는 상황인데 영자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옥순하고 데이트를 갔다 와서 내 마음을 확실하게 알았다. 내 마음은 옥순님인 것 같다. 미안하다. 그렇게 해도 욕을 많이 먹었겠지만 그래도 갔다 왔으면 정리를 해야지. 더 지저분하게 저렇게 붙잡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끝까지 영자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 끝까지 호구로 보고 있고 끝까지 내 어장에 넣어놓으려는 그런 심보인 거예요. 그렇게 영자하고 둘이 앉아있지만은 아마 머릿속은 옥순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냥 이 자리가 불편하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결정적으로 상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옥순하고 데이트하고 대화해보니까 도저히 모르겠다고. 영자님하고 옥순님하고 누군가를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다. 야, 저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영자를 옆에 붙들어 놓겠다라는 본인의 의지거든요.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영자가 본인을 얼만큼 좋아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을 할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영자를 마치 옥순하고 영자 50대 50 갈등 상황인 것처럼 거짓말을 쳐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좀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선택권을 가지고 옥순하고 영자 내가 선택하면은 되는 게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영자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다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팩트로 조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옥수님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지 않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냐고. 다 아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철하고 잘 되는 거를 떠나서 누가 봐도 옥순하고 잘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상철은 그 와중에 옥수님이 저한테 삼순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게 삼순이가 뭐예요? 삼순이가 놀아나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뭐 사순이라고 했으면, 오순이라고 했으면은 포기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상철은. 옥수님이 저 오순이라고 했어요. 알아보고 싶대요. 마음에 없는 건 아니래요.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옥순하고 데이트를 한번 하기 위해서 똑같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였을 거고. 사실 3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구실이었던 거고, 본인이 옥순한테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한 그런 구실에 불과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영자가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한 거는 같아요.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끝났으니까 이제 옥수님을 알아보고 싶으면은 더 알아봐라. 그리고 뭐 너의 연애든지 너의 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응원한다. 그러면서 말이 굉장히 많아져요. 영자도. 왜 말이 많아질까? 아쉬우니까 본인도. 그리고 본인이 정리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0% 정리를 한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저 얘기를 한 거는 그냥 즉석에서 상철이 데이트를 갔다 와서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옥순한테 놀아놨구나 이 생각도 드는 거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그래서 본인은 어제 밤 12시 상철이 옥순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썼던 그 시간 이후로 정리가 됐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지금에서야 좀 정리가 되는 거고 지금도 100% 정리가 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련 한가득 영자는 다 좋은데 보는 눈이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깝죠. 보는 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99가지 보는 눈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완벽하고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는 눈 하나가 안 좋으면은 이게 진짜 나머지가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물론 본인도 상철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지금 포기가 안 되는 거고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미련 한가득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만은 저 모습은 좀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자가 100% 정리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아요. 정리는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렇지만은 조금 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뭐 원래 스타일이니까 저게 좀 밝게 분위기를 좀 무겁게 만들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상철 같은 캐릭터들은 이용을 한다. 내가 조금만 하면은 다시 넘어오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본인이 나는 계속 발을 뺄 거다. 옥수님의 그 판에 가서 뭘 해봐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본인도 그게 진심이 아니겠죠. 뭐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은 상철이 이번 데이트에서 옥수님하고 데이트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고 역시 영자님밖에 없더라. 이렇게 해주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만약에 옥순이 상철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상철이 영자에 대한 마음이 뭐 옥순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 영자라도 일단 잡자. 그러면서 영자한테 좋은 얘기를 해줬을 수 있겠죠. 본인이 기대한 것처럼 옥순님 별로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텐데 옥순이 그런 캐릭터가 아니죠. 확실하게 상철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상철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고 자 보면은 영자가 계속 얘기를 해요. 상철은 듣고만 있고 그래서 영자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상철이 조금이라도 붙잡아 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그거를 핑계로 해서 내가 옥순하고 상철의 관계가 끝나면은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원래 사람이 미련이 남으면은 아쉬움이 크면은 저렇게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대답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상철은 꿈쩍도 하지 않죠. 왜냐? 어떻게 보면은 시원섭섭했을 겁니다.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옥순한테 확실하게 직진을 해야겠다. 만약에 영자가 계속해서 어장 속에 있었다. 상철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옥순에 대한 그 본인의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 순간만큼. 그리고 영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상철 네가 옥순하고 잘 맞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저 얘기는 상철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옥순이 너한테 마음이 없는 거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둘이 잘 맞을 리가 없다. 그냥 옥순은 너를 이용한 거고 꼬신 거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냥 너는 옥수님이 너무 이뻐서 설레고 그래서 밥 한 번 먹고 싶었던 거고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뿐이다. 너는 그냥 어리고 이쁜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네 성향인 것 같다. 너는 나를 품을 그릇이 안 된다. 너는 애다. 애죠 애. 글씨체도 애고 완전히. 자 저렇게 영자가 정리를 했지만은 영자는 마음속에 아직도 상철이 있을 겁니다.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옥순한테 편지를 줬던 거죠. 비타민과 함께 회장의 편지를 준 건데 옥순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상철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상철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진작 얘기하지. 그러면은 내가 영자를 잡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옥순 덕분에 영자가 상철이라는 사람을 걸릴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옥순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미리 상철이 옥순에 대한 마음을 한켠에 접어두고 영자한테 직진을 했다. 그랬다라고 하면은 영자가 많이 휘둘렸을 거예요. 아마도. 몸은 내 옆에 있지만 막 눈은 여리저리 막 돌아가는 거죠. 굉장히 고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둘이 사귀었다면은. 그래서 옥순이 오히려 영자를 구해준 측면도 있다. 결과적으로 선한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선한 결과가 나와버렸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옥순이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결과가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의도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거를 칭찬할 수는 없죠. 여전히 비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에 데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상철이 옥순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서 이제 선택하는 걸 고민을 하다가 영자 쪽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영자한테 그 데이트를 선택을 하죠. 또 상철은 능청스럽게 또 그렇게 영자를 대하고, 걱정인 거는 영자가 확실하게 상철을 정리를 했을까 진짜. 상철이 저기서 옆에서 계속해서 알짱대면은 왠지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형커는 아닐 것 같은데 이 설마 최종 선택을 하진 않겠죠. 자, 상철의 모습을 정리를 해보면은 상철은 뭐 영자한테도 관심이 없지는 않았어요. 없지는 않았지만 옥순에 대한 마음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영자라는 캐릭터가 좀 매력적이니까 본인한테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마음을 준 건데 이 옥순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영자는 계속해서 상철 옆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거고 어장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상철은 영자를 어장 속에 넣어둔 상태로 계속해서 옥순을 찔러댄 거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그림으로 본다면은 상철은 영자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여자로서 전혀 매력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매력, 그 캐릭터 자체에 대한 매력, 그런 거는 느끼고 있지만은 여자로서 끌린다, 설렌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쁘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진짜 그냥 멋있다, 이 얘기만 해요. 남자가 여자한테, 진짜 좋아하는 여자한테, 이뻐 보이는 여자한테 가장 하는 말이 이쁘다예요. 너 이쁘다. 안 이쁜 여자한테,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여자, 안 좋아하는 여자한테 이쁘다고 말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있다면은 바람둥이겠죠. 꼬시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영자도 눈치를 좀 챘어야 되는데 뭐 눈치를 이미 채기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정도로 상철에 대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마음 정리를 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했긴 했어요. 하지만 상철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영자가 확실하게 상철은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쉬운 마음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본인이 상철을 잡았을 때 본인이 어떻게 보여질지,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정리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상철이 그런 원망을 하잖아요. 아, 옥순이 조금 더 일찍 말해줬으면은 내가 영자한테 잘했을 텐데, 그러면서 옥순 원망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본인은 옥순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쓴 거는 내가 영자하고 옥순하고의 슈퍼데이트를 바꾼 거예요. 맞바꾼 거예요. 내가 영자를 포기를 하더라도 너하고 데이트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고, 그리고 본인이 영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영자 같은 캐릭터, 영자 같은 여자가 본인을 좋아해준다라는 거, 밖에 나가서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하진 않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쉽지 않다. 나는 솔로니까 만날 수 있었던 거고, 영자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어떻게 보면은 황금 같은 기회를 날린 거죠.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옥순뿐만 아니고 상철도 어장질이 만만치 않았다. 다만 본인을 좋아해준 여자 출연자가 영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안 띄었던 거지, 한두 명 더 있었으면은 아주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옥순을 뛰어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 데이트에서까지 영자를 정리하지 않는 모습, 어떻게든 내 옆에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학을 뗐어요. 저는. 자, 영자가 확실하게 상처를 정리해주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여지를 줘서도 안 돼요. 사실은 웃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자가 웃는 모습을 보고 상철이 또 희망을 가지고 많이 찔러볼 거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